Today marks 21 years since a Penn State student vanished, a case that remains unsolved in Centre County. Her name is Cindy Song, and her case is where we begin our new series, The Unsolved. Action 16 investigates. Stacey Lang tells us about Cindy and the connection her case has to another in our area. 2001년 친구들과 할로윈데이 파티를 한 후 새벽 4시쯤에 귀가한 신디 송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방에는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으며 토끼 분장을 한 그녀는 지갑과 열쇠만 들고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딸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한국에 있던 부모는 미국으로 와서 딸을 애타게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여성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백인 남성이 신디처럼 생긴 여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제보합니다. 강력한 용의자인 휴고 셀린스키 집 뒷마당을 경찰은 수색영장을 들고 가서 대대적으로 팠습니다. 뒷마당을 계속 팔수록 여러 개의 시신들과 불에 탄 뼈들이 끝도 없이 나왔으며 총 5명의 시신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휴고는 2003년 10월 1일 일단 2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각종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980년 2월생인) 신디 송은 한국 이름은 송현정으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며 1995년 15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서 버지니아에 있는 사촌집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입학해서 아트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재능이 있었던 신디는 고등학교 때 학교 테니스팀에서 운동을 했으며 활발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잡을 뛰며 공부했으며 특히 주말에는 서울가든이라는 한국 음식점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타국에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딸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 신디는 캐서린이라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21살인 신디는 절친들인 스테이시와 리사와 함께 할로윈 파티를 하러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그녀는 다소 무거운 속눈썹을 붙이고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테니스 스커트를 입었으며 친구 스테이시는 고양이 분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하우스 파티에 가서 놀았습니다. 새벽 4시경 친구들은 신디를 차에 태워서 아파트 앞에 내려주고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신디 송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할로윈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11시 룸메이트인 캐서린이 집에 들어와서 신디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캐서린은 그녀가 학교에 갔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디는 목요일에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주말에는 코리안 음식점에 일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5일 그녀가 사라지고 5일이 지나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 와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과 몸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로윈 파티에 붙이고 나갔던 속눈썹은 싱크대에 있었고 그녀의 가방과 핸드폰은 방에 있었지만 지갑과 아파트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토끼 의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건 당일 그녀가 방에 들어와서 불편했던 속눈썹만 뗀 후 지갑과 열쇠만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그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어 보이는 이메일도 없었으며
최근에 그녀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CCTV가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강력범죄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신디가 가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후에는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11월 6일에 도착 예정인 그녀가 거금을 들여 구입한 매킨토시 컴퓨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울할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디의 친구들과 특히 전남친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으며 도무지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온 신디의 어머니는 미주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를 돌리며 새카맣게 타는 마음으로 딸을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딸의 흔적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후 경찰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한 여성은 할로윈데이 3일 후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중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백인 남성이 신디처럼 생긴 여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있었고 제보자가 말리려고 그들에게 접근하자 그 백인 남성이 무서운 얼굴로 꺼져라고 소리치며 신디와 닮은 여성을 차에 밀어넣고 빠른 속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에 의해 몽타주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사건 장소와 32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은 끌려간 여자가 신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신디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고 있었지만 좀처럼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신디 가족들과 지인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신디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딸이 갔었던 곳을 샅샅이 뒤졌으며 기자회견도 열어서 신디가 동양인이고 미국인이 아니라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나쁜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은 물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변명했으며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령술사인 카리아 바론을 고용했습니다. 카리아 바론은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 사실들을 이미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여러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카리아는 신디의 방을 둘러보고 신디의 물건들을 한참 동안 만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디는 3-4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차에 실려 납치당한 후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디를 찾기 위해 필요한 범인의 모습이나 신디가 있는 장소 등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여러 개의 중범죄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수감 중인 폴 위클리라는 남성이 자신만 알고 있는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해줄 테니 파격적인 가명을 해달라며 검사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검사가 먼저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폴은 예전에 수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된 휴고 셀린스키가 최소 3사람 이상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1973년생인 휴고 셀린스키는 어릴 때부터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를 일삼아 그가 살고 있던 펜실베니아 백마운틴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으며 질이 안 좋기로 유명했던 폴보다 더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돈이 된다면 동창 가릴 것도 없이 복면을 쓰고 가서 강도짓을 했으며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외모를 지닌 그는 여자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폴은 검사에게 휴고가 약사인 마이클과 마이클의 여자친구인 태미까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신디 송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던 마이클 코로프스키는 규제약품을 불법적으로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약사입니다.
휴고가 마이클의 불법 유통 약물을 구입하면서 둘이 알게 된 후 종종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폴의 말에 따르면 2001년 할로윈데이 늦은 밤 휴고와 마이클은 차를 타고 외출을 합니다. 한참을 운전하면서 떠돌다가 버니 복장을 한 매춘부로 보이는 동양 여자를 납치해서 2시간을 운전해서 휴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에 가둬두고 며칠 동안 몹쓸 짓을 하다가 결국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폴은 납치당한 여성이 신디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사라진 시간 등이 신디와 너무 일치합니다. 폴은 처음에는 살해된 여자의 토끼기 머리띠를 마이클이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된 휴고가 홧김에 마이클을 죽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휴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마이클을 죽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폴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안 그래도 거짓말에 능숙한 폴의 말을 수사관들은 전부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폴의 방에서 신디 실종에 대한 신문 기사를 따로 모아둔 스크랩을 발견했기 때문에 폴이 휴고를 골탕 먹이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03년 6월 5일 경찰은 펜실베니아 백마운트에 있는 휴고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외딴 곳에 위치해 있던 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폴이 알려준 대로 수색대원들은 뒷마당을 팠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마이클과 타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두 구의 시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뒷마당을 계속 팔수록 여러 개의 시신들과 불에 탄 뼈들이 끝도 없이 나왔으며 총 6명의 시신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몇 구의 시신들은 마약상들로 밝혀졌고 나머지 시신들은 불에 완전히 타서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DNA 채취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신원을 모두 밝히는 데 실패합니다. 경찰은 신디의 시신도 그곳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부검 결과 신디의 DNA와 매치되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중에 하나가 신디일 수도 있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디에 대한 수사는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조사 결과 어느 날 휴고는 마이클이 큰 돈을 벌어서 집 어딘가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뺏기 위해 그의 집에 침입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여자친구인 태미도 집에 있었고 휴고는 커플을 총으로 위협해서 손을 묶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때까지 고문을 했으며 마이클이 괴로운 고문을 이기지 못해 돈의 위치를 말하자 휴고는 마이클과 태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휴고는 시신들을 자신의 집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마이클과 태미가 사라졌을 때 당시 불법 약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갈 예정이었던 마이클이 여자친구 태미와 남미로 도망을 갔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휴고는 친구였던 마이클을 죽이고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아들이 도망갔다고 믿고 있는 마이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피신하고 있는 곳에서 정착하고 살려면 신분을 세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휴고는 2003년 10월 1일 일단 2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각종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휴고 셀린스키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금 책정 없이 루젠느 카운티 교도소에 바로 수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감된 지 단 10일 만인 10월 10일 휴고는 탈옥에 성공합니다. 휴고는 수감된 날부터 깜빵 동기와 치밀하게 공모해서 11개의 침대 시트를 구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묶어서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술하게 잠겨있는 창문을 강제로 열었고 줄을 창밖으로 던져서 라푼젤처럼 타고 건물을 내려왔습니다. 같은 깜빵 동료도 휴고를 따라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졌고 결국 하반신마비로 여생을 불구로 살게 됩니다. 경찰은 보트로 강을 수색하고 수색견을 풀어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친척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휴고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탈출했고 3일 동안 증거들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휴고는 영화 같은 탈주국으로 더 유명해졌으며 감옥에 다시 들어간 후부터 수많은 여성들에게 러브레터를 받았습니다. 한편 그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2명의 마약상의 신원은 29세의 프랭크 제임스와 22세의 다이어 레드몬드로 밝혀졌고 휴고가 그들을 총살하는 것을 봤다는 증인도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다가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휴고는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4건의 살인 혐의로 결국 여러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디송을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휴고는 자신이 연루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사람은 마이클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딘가에 묻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신디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못했고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은 채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